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 또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씨는 코로나19로 마스크 값이 급등한 이후 기존 거래처 공급을 모두 끊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생산량의 대부분인 350만 개의 마스크를 싼 값에 넘깁니다. 그러면 아들은 15배의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고요.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의 차명 계좌로 받습니다. 며칠 전 SNS에는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떠나는 의사인 엄마에게 엄마 꽃피는 봄에는 돌아와줘 라고 쓴 아들의 편지가 화제였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2020년 3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도 코로나19입니다. 정말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이 초등학교 첫 등교를 시키고 회사에 출근했거든요. 긴급 돌봄 교실을 보낸 건데요. 사실 초등학교 입학식이 인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처음으로 보내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상한 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 또 여행 가려고 오래전부터 계획과 준비를 한 분들, 이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조선비지의 연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도 밖으로 취재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지금 취재하고 계세요? 일부 언론사들 재택근무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속도 좀 미루고 좀 취재 활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비지 경제지 기자니까 네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이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을 거의 마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럽니다. 그렇죠. 네. 네. 다들 어디도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기사 쓸 거리가 있을까 싶은데 좋은 기사를 쓰셔서 제가 오늘 이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기자님과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웨딩보험과 관련된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이 웨딩보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을 제때 못 가게 됐거나 신혼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서 수화물을 제때 받지 못해서 완전히 망쳐버렸다거나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나 진짜 결혼식 망쳤어. 나 신혼여행 망쳤어.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상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결혼식 날과 신혼여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험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도 좀 짧고 보험료도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좀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니보험이라는 형태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은 스드메라고 해서 그렇죠. 이 웨딩업체에서 보통 패키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보험들은 웨딩업체나 웨딩 플래너가 권유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좀 지금까지는 서비스로 많이 판매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스드메라고 묶여 있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얼마 이상을 이제 우리가 그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사게 되는데 그러죠. 그때 얼마 이상 사셨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무료로
갖는 거지만 그 비용은 웨딩 플래너나 웨딩 업체가 냈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웨딩 업체나 웨딩 플래너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에 사실은 이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무료로 들여준다고는 하지만요. 네네. 제가 결혼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군요. 굉장히 많이. 네,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많지는 않고 2곳 정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생겼어요? 네네. 왜요? 그때도 저는 2015년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때도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를 모두가 낀 결혼식 사진 같은 것들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때도 뭐 취소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들 좀 많이 생긴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에 몇 개 정도의 웨딩 보험이 출시됐고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곳들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입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한 3,000건 정도, 그러니까 3,000쌍 정도가 가입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르스 이후에 많이 가입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결혼식이고 신혼여행이고 막 다 취소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이 보험에 들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기사를 안 쓰셨을 텐데. 네네. 근데 왜요? 이게 그 보험인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뭐 거기에 일부 상품에서 전염병에 따른 취소, 뭐 이런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쓰여져 있지만 그런 면책 사유 같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걸 보다 보면 네. 결국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는 전염병 관련된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전염병 발병으로 뭐 결혼식이 취소가 되거나 재조정을 되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약관을 보시면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험 약관은 이제 큰 약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예외사항. 그 작은 글씨가 주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작은 글씨를 읽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읽다 보면 여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면책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네. 면책 사유가 어떻게 써 있는데요? 면책사유 자체가 네. 전염병 중에 인플루엔자의 변형, 사스, 조류 독감, 신종 플루 등은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염병 중에 인플루엔자 변형,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는 안 된다고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 등이라고 또 나와 있으니까 이 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코로나19가 이 등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처음에 이게 뭐 어떤 정체냐에 따라서 이제 의학계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인플루엔자라고 했다가 아니고 신종플루라고 했다가 사스의 변형이라고 했다가 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회의를 해본 결과 이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애초에 여기 명기되어 있던 것들과 맥락이 같다고 해석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염병이 옛날에 돌았던 무슨 페스트나 뭐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시대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네요. 봅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요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게 네. 인플루엔자,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인데 지금 이건 안 되고 네. 다른 전염병만 해주겠다는 거고 코로나19도 안 된다는 건데 신종 바이러스라 보상 범위가 아니라는 걸까요 혹시? 네,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기사 쓰면서 혹시 웨딩보험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만나셨어요? 일단은 웨딩보험을 가입된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본인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알게 되더라도 알아보니 결국엔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다들 못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상을 받은 건수는 0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웨딩보험 들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뭐 결혼식장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결혼식 관련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결혼 당사자를 포함한 직계 가족이 사망을 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는 웨딩 보험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보다는 웨딩 업체나 뭐 대행 업체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지만 네. 약은 오르네요. 그렇죠. 약은 오르고. 그리고 네. 실제로 이게 최근에는 뭐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친구 선물하기 기능 같은 게 추가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웨딩보험, 결혼하는 친구한테 웨딩보험 내가 해줄게. 이거 선물이야. 마치 여행 가는 친구한테 여행자 보험 선물하듯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글쎄요. 이거 해주는 것보다 그냥 케이크 하나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보험을 출시한 보험회사들은 어쨌건 이걸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코로나19는 지금 면책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웨딩 보험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는 기사를 지금 쓰신 조선비즈 연지연 기자와 함께 생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행자 보험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금 사실 제 주변에도 3월, 4월 여행 가려고 아주 오래전에 예약했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일단은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로 여행을 하는 분들은 여행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는 건 맞죠? 네, 외교부가 여행 자제 국가로 분류한 곳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곳들은 위약금 없이도 여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도 가능한 국가고요. 근데 한국인 입국 금지는 아닌데 입국은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입국할 경우에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여행 갔는데요? 네, 2주 동안 그렇죠. 자가격리예요? 그런 방침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뭐 동남아도 있고 그런 경우는 실상 여행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취소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이 경우에 여행사를 통해 계약하신 분들은 위약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지금 동남아 쪽 국가? 네, 지금 뭐 여행업계에선 동남아에서 많이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취소가 거의 60-70%가 동남아 국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동남아 여행을 하려고 뭐 호텔과 항공권을 직접 예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각자 항공사랑 호텔과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항공사 경우에 이제 강제 취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호텔인 경우는 조금 경우마다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어떤 호텔한테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환불 금지 조건이 있어도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요. 네. 그 항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항공 호텔 지금 다 전화해봐서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우리 작가도 사실은 여행을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황인데 3월 15일 전까지는 무료로 네. 취소를 해주고 네네. 항공사가요. 그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료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비싼 상황이고요. 네네. 아, 그러면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여행업계에 뭐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네. 실상 권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죠. 네. 왜냐하면 제 친구가 또 여행업에 있어서 어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아보니 거의 뭐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환 97년도 외환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여행업계도. 아, 그러게요. 근데 이거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 여행업계는 어렵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도 뭐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대기업이니까 이런 수수료 문제나 이런 건 정부에서 권고했으니까 그 두 여행업, 그러니까 항공업계라도 조금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항공사들도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게요. 지난 1월 말에도 그때 당시에 대만도 뭐 알아서 이렇게 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각 항공사마다 지금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취소의 여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사실상 좀 일일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다녀왔는데
좀 많이 알아봤었죠. 네. 어딜 다녀오셨다고요? 2월 초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라서 뭐 항공사에게 연락도 많이 해봤었고 여행사에도 연락을 많이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저는 위약금을 피할 도리가 없고 위약금이 너무 높아서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네. 걱정 안고 다녀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여행이 아니었겠어요. 예, 호텔에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를 했군요. 스스로. 네. 뭐 의무는 아니었지만 네.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2월 첫 주하고 지금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연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이 입국이 금지된 경우는 무료로 네. 수수료 없이 네. 취소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영세한 대리점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위약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미루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공사 호텔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서 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예약을 7월 정도로 미룬다고 한다거나 좀 네. 뒤로 밀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항공권에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니까 미루는 시기가 일주일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루는 것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항공권 유효기간이 넉넉하다. 그래서 저 뒤로 좀 많이 미룰 수 있다고 하시면 호텔에 연락해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숙박 날짜도 미뤄줄 수 있느냐 동시 확인하시고 여행을 미루시는 게 사실상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건 위약금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죠. 정책마다 다른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미루는 것도 가능했어요. 유효기간 문제만 아니라면 가능했었고 네. 호텔에서도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개별 정책의 이슈지만 받아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상황인 만큼.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이 사태가 물론 오늘도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명대로 조금 내려왔고요. 네. 서서히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일단 지금 확신보다는 먼저 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답답하니까 제 주변에도 당연히 이제 그 통화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분들도 지금 마음이 안타깝고 또 사실은 이거는 회사 정책에 따르는 거라서 직원들은 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죠. 사실 연정 기자가 이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기사들을 많이 써서 제가 오늘 웨딩보험으로 모셨는데 8852님이 보험의 작은 글자가 진짜 무섭군요. 요즘은 작은 것들이 무서운 시기입니다. 바이러스도 글씨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진짜 보험 이런 거 가입할 때 아무리 간단한 보험이라도 약간 꼼꼼히 읽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실상.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보험 관련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가입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읽어보면 내가 이런 걸 왜 가입했지? 이런 것도 있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보험은 그렇게 한 번 가입하면 제가 약간 못 읽어봤으니까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취소하고 싶어요. 이런 거 소용없는 거죠? 일본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면책 기간 안에서 하시면은 가능한데요. 사실 만약에 보험 가입하고 일주일 뒤에 찬찬히 읽어본다? 그렇죠. 네. 그럴 뿐이라면 아마 잘 읽어보고 하셨을 거예요. 네, 애초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묻고 또 물어보고 하시는 걸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말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 또 여행 가려고 계획과 준비한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관련된 이야기 정보 조선비즈 연정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청취 여러분, 우리 아빠 김태민 변호사 잘 부탁드려요. 전문 변호사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 김태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걱정 많이 크시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어디 나가지 못해 너무 답답해하는데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생경제 들으면서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타가고 어떠십니까?
지친 피부를 위한 하루 한 팩,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일명 김명숙 아나운서 팩, 테미스 센텔라 마스크팩 31분을,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만두 한만두에서 온가족 행복한 만두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물의 축제 컬링왕국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돼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네요. 건강한 먹거리 김수경 박사의 하루 한 끼 완전 생식,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대복 김치, 커플 주얼리 쇼핑몰 디스톤의 주얼리 상품권, 작지만 예쁘고 강력한 친환경 공기청정 전문기업 에어텍에서 디즈니 미키마우스 가습기 2개를 드립니다. 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참여해주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 김태민 변호사가 3월달 선물 소개를 함께 해주셨는데, 와, 우리 4명 아이들 유치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까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아이들 봄날에 아이답게 뛰어다녔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 결혼식 취소되거나 또 신혼여행 어려움 겪으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 틈에 웨딩보험이라는 것이 뜨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웨딩보험이 보험이 아닌 이야기 앞서 인터뷰에서 나눠봤죠. 생생 퀴즈. 계약 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권리 의무,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존속기간 등이 적혀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약관, 2번 약속. 1번 약관, 2번 약속.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생생초대석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융 인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